11장의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소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SNS 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페북에 친구 맺어 있는 거, 카톡에 친구 맺어 있는 거. 그걸 이제 친구라는 객체, 사람을 이제 노드로 표현하고, 그 관계를 이제 맺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맺고, 이 사람한테 서로 다 맺어 있으면, 링크로, 엣지로 연결하는 양방향성 그 그래프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약간 비슷한 그 텍스트 마이닝에서 노드와 그 엣지 얘기를 했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노드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센트럴리티라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고유 벡터, 고유 값, 요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보통 어떤 노드의 중요성, 노드의 중심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보다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실제적으로 소셜이라는 게 사회적 네트워크, 뭐 사회관계망,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노드를 이제 얼마나 이제 개체를 다 설정하고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SNS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 어떤 입사하는 회사의 부서를 노드로 보고, 노드들 사이에 부서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문서, 이걸 또 링크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있죠? 그 인터체인지를 노드로 보고, 노드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망을 엣지로 보고, 뭐 그래서 중심적인 센트럴 역할을 하는 노드 고속도로 또는 도시가 어딘가, 뭐 이런 거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큰 개념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여러분들이 좀 뭐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최단거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 책에서는 이걸 그런 것까지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국도들도 있고 다양한 도로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떤 단지 거리적인 개념에서의 최단거리를 찾아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다이스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자. 돌아가셨는데 한 5, 6년 전에 아마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맵에서 쓰고 있는 거는 현재의 교통 상황, 이제 링크들 사이, 엣지들 사이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거리는 짧더라도 막혀요, 그 구간이.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추천 안 하는,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학생은 알 텐데, 티맵은 실시간 교통 상황, 그쵸? 웨이트를 두는 거예요. 노드는 변함이 없죠. 노드는 이제 뭐, 어떤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노드라고 링크를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긴 하지만, 어떤 기존의 최단 거리를 찾고 최단 시간을 찾을 때,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거리는 좀 멀더라도 트래픽 출퇴근 시간에 안 막히는 도로로 우리가 안내를 하잖아요. 티맵에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요 네트워크라는 이론,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이론에서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학적 배경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 거를 제안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긴 했을 텐데, 다익스트라라는 양반이 네덜란드인가요? 어쨌든 유럽에서 어떤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알고리즘을 지금 쓰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게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네트워크 분석을 원모드와 투모드로 하고 뭐 3모드, 4모드 가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모드와 투모드, 그죠? 그 개체들 간에 연결하는 기준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영화에 동시에 출연하는 사람, 같이 출연하는 사람, 또는 페북 친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친구 플러스 그 친구의 관계 플러스 뭐 동아리에 같이 이렇게 동아리라는 개체를 하나 더 넣어서 투모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원모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모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론 안에 요 응용을 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큰 요 그림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어리. 여러 가지로 쓰여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아까 뭐 최단거리도 있지만, 그 배달의 민족 있죠. 배달의 민족이 뭐 한 번에 5개를 동시에 그 배달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재밌는 문제들도 있고, 그게 이제 물류유통 쪽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통에서 서울에서 뭐 어떤 마트에 물건을 배달하려고 할 때 동시에 출발하고 거점을 들려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가느냐, 돈이 적게 들이냐, 휘발유 가격이 적게 들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큰 네트워크 이론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건 또 이쪽에 엄청나게 이제 좀 수학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거, 중심 선척도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와 링크 또는 엣지 뭐 같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영향력의 기준은 뭐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으면 영향력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엣지를 적더라도 또 웨이트를 둬서 그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1순위, 2순위, 3순위 또 시각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처리를 하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전까지, 데이터를 로딩하기 전까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이제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고객 자료를 가지고, 그렇죠?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로 데이터, 특히 뭐 정형화된 데이터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랬죠. 봐도 바로 우리가 앞에서 정형화된 데이터 CSV 파일의 대표적인 거를 가지고, 또는 아래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 패키지를 가지고 데이터셋 그냥 그 썼었던 거는 이제 크게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텍스트 마이닝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그 정제라든지 필요한 그 벡터 스페이스 모델링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기본적인 뭐 다양한 정제 변환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거를 좀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드와 엣지로 표현한다. 노드는 사람이고 객체는 관계, 객체고 이거는 선은 관계다. 그렇죠? 친구 맺어 있으면 선 그으면 돼요. 이제 그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그런 분야 외에도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통신망, 고속도로망, 전력망, 도로 있죠, 도로, 인터넷, 그다음에 뭐 화합물 구조, 논문 인용, 저 사람이 내 거 인용했으면 뭐 그렇죠? 선을 연결하고 내 논문을 저 사람이 인용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학, 의학, 생물학, 공학 등 그 상당히 많은 분야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네트워크 시어리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걸 한번 보는 거고,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페북이다 그러면 요거 사람이 1, 2, 3, 5명이 있고요. 이 사람은 요렇게,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 친구, 이 사람 친구.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거 1명, 2명, 3명, 4명. 얘가 이제 가장 많죠, 현재는. 얘는 3명. 이거는 2명, 3명, 이렇게. 이걸 보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이 있느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 게 바로 중심성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노드의 개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밀도는 그 웨이트, 그 노드와 노드 간에 웨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드 수나 엣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은 노드로구나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이제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심성을 이제 보면 뭐 개수가 많은 거 연결, 가까이 있는 거 근접,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경우 이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between centrality. 자, 이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 평가 중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이겐 벡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과 그 방향성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려운 개념 확 와닿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방향성이 높죠? 이 사람은 좀 받아들이는 게 높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의 방향성과 이게 몇 명이냐, 하나, 두 개, 세 개, 그 값 가지고 하는 거. 이 사람은 방향성이 두 개지만 받는 거. 뭐 있죠? 어쨌든 이 방향성과 요 노드의 개수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AU, 요 공식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수학적의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개의 노드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이게 어제스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디그리와 덴서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빼기 남다의 x가 0이 되는 요거 있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A 빼기 남다 CE가 0. 그래서 요 남다가 아이겐 밸류, A라는 게 어제스트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요 빼기 남다, 요 CE, 요게 이제 아이겐 벡터예요. 를 0으로 하는, 즉, 요 값과 요 값이 직교가 되는, 그러니까 중심, 어떤 매저가 중요한, 이런 거를 찾는, 요 값을 가지고 찾는 방법이 아이겐 벡터인데,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게 고유 벡터의 센트럴러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요게 이제 노드의 개수와 노드 간 가중치를 같이 좀 고려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노드의 개수, 노드에 연결된 링크가 많은 거와 그 다음에 가중치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모드와 투모드는 요거예요. 요게 원모드고요. 요게 투모드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원모드는 이제 이렇게 같은 영화에 출연한 사람 또는 페북의 친구끼리 연결하는 거고, 요거는 이런 하나의 서로 다른 하나의 객체를 더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클럽에 포함되어 있느냐, 테니스 클럽은 이 사람, 축구 동아리는 이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요 테니스 클럽에 또 속해 있고 축구 동아리에 속해 있는 이런 거, 이 사람은 축구 동아리에만 들어가 있고, 이걸 분석하는 게 투모드고, 모드가 두 개예요. 요거는 하나.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뭐 세 가지 네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요 책에서는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뭐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요게 어제스트 매트릭스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었던 인접 행렬. 그렇죠? A와 C가 연결되어 있고 A와 B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A와 C만 1 넣고 A와 B, A와 C는 0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얘와 얘는 서로 대칭적인 값을 가지겠죠? 어제스트 매트릭스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능평가 매저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서로가 1이면 이제 선을 긋고 0이면 선을 안 긋는 거예요. 강민철과 이민호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니까 강민철과 박정빈이는 0이죠. 그래서 연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민철은 이민호와 조영민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인전 매트릭스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많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는 요 용서는 없다라는 그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 같이 출연하면 1이고 아니면 0이고, 그쵸? 그런 거 가지고 뭐 같이 출연한 거에 대한 영화들에 대해서 뭐 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출연했으면 같이 출연한 횟수가 많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movie.csv라는 파일이 여기에 보면 movie.mov 있죠?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뭐 URL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요게 총 100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연결한 만든 그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이 출연했으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 데이터의 패키지를 설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마 앞에서 설치가 돼 있는 건 설치 안 할 거고 3000으로 보는 게 이제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오고요. 요거는 했고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아까 그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뷰라는 함수를 써서 보는 거니까 이제 하면 되고 요게 이제 관계 테이블 아까처럼 어저스트 매트릭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프롬프트 테이블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이제 그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형태로 보는 방법이 요거 이제 0과 1로 이거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따가 한번 그 그래프로 한번 보면 요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이제 그 그래프가 보이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지금 좀 그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선하고 요게 노드 수와 엣지수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예, 그 무려 노드가 280명 그 엣지의 개수가 425개라 가지고 이게 그 한눈에 좀 안 보이긴 하지만 그 좀 그 다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제 연결 중심도 가지고 노드가 연결된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좀 근접성 아까 그 여러가지 그 연결성 중심성 척도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얼마나 그 나의 노드를 많이 지나가느냐, 그죠? 이걸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고유 벡터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유 벡터의 수학적 성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노드의 방향성과 노드의 가중치 같이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중심성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그 유해진이가 여러 사람하고 많이 두 번째 유준상 이렇게 그 연결 정도의 중심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셋에 보면 유해진이가 0.04 유준상 0.035죠. 이거에 따라서 그 DF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영화 배우에 대해서 중심성의 척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출연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성의 척도를 가지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재 가장 비싼 배우가 이 사람이로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셋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 배우를 좀 뭐 중심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네트워크가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거 같이 출현하는 게 많은 경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와 요거는 좀 같이 출현하는 경우가 좀 적은 경우죠. 이제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방법이 요 책에서는 요 GPHI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설치를 이제 해야 돼요. 이거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타 이게 이제 보면 아래에서 제공하는 게 이게 조금 약간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죠, 그렇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요거에 시각화는 또 다른 기법을 써야 돼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무료로 쓰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가서 요거를 설치하고 요거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제가 설명만 좀 책에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게 되면 요런 거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 그림인데요. 요거서는 아래서는 요 정도인데 요걸 쓰게 되면 요걸 확정을 하게 되면 요 그림이 좀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제 보기 편하게 하는 방법이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투모드는 이제 요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사에 따라서 진료과가 어떻게 이제 환자가 진료과와 의사가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와 의사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투모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성을 나타내는 의사가 의사랑 환자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어느 과가 좀 바쁜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면 그쵸? 요게 이제 뭐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의사들이 각각 있을 거고 환자들이 어느 과에 많이 가느냐 또는 어느 환자를 많이 찾느냐 환자별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요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요 진료과의 의사들이 좀 부족하구나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여기는 지금 환자들이 많이 안 가고 있네 여기는 좀 축소해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진료과에서도 보면 뭐 여기는 이상찬이라는 의사한테 많이 간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왜 많이 갈까? 어느 병명. 그럼 이상찬이 똑같은 전공의 의사를 다시 한번 좀 채용을 좀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죠? 한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너무 많으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질병이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고령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어느 과에 어떠한 전공의 관련 분야를 뽑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활용이 됩니다. 단순히 뭐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시사점을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쨌든 11장까지 끝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소개는 다 말씀을 드린 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 고급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책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책에서는 12장, 13장은 시각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는 저희들이 앞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시각화는 특히 뭐 함수 쓰는 게 함수명만 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변수 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주는가만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셔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통계학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왜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뭐 통계 확률은 내가 실어가지고 왔는데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과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있다 그러면 좀 그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웨어의 분석 도구가 어떤 기능적 측면, 그러니까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랑 뭐 웹이랑 해서 어떤 기능적 측면의 서비스보다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저변에 수학적 배경이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설명한 거를 보면 기본적인 개념은 모르더라도 요 함수를 쓰고 요거의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의미를 좀 이해하고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소프트웨어 한 사람도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왜 필요하냐. 현실적으로 그 많이 쓰여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들, 또 딥러닝, 이게 이제 그 수학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응용이 높아요. 응용력이 이제 높아요. 그래서 주어진 코드를 가지고 뭐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나은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그걸 제안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배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 뭐 통계 수학이 싫어,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 학기 동안 좀 많이 달려오긴 했으나 여러분들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이거 통계과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거에서 좀 사고를 좀 탈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나닝을 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모르고서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는 상당히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좀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뭐 기본적인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수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함수라든지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좀 모르는 건 찾아보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코딩 해보고 남이 짜놓은 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고 응용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좀 해주시고 나머지 것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딥러닝이라든지 베이지안, 시계열, 다별량, 비모스, 앙상블 분석하는 것까지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다음에 또 갖도록 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좀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